안녕하세요.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8월 첫째 주,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제 기억에 한국의 여름은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온 것이 아닌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곳은 제가 살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고요. 밖에는 정말 바다가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은퇴를 하고 바다, 산을 가장 많이 돌아다닌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정말 산이 뭐 그냥 등산이나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에 그냥 걸어다니는, 그리고 또 높은 데도 있지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또 제주도의 한라산도 자주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그런 산이 아니고요. 예, 국립공원 산이기 때문에 정말 그 장엄함과 위험이 어마어마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정말 멋지고요. 굉장히 산이라는 게 그 무게감이 엄청났던 그런 시간들이 떠오르네요. 바다는 그럼 좀 자연스러워요. 예. 바다는 마음을 좀 넓게 이렇게,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에서 사방으로 다 바다인데요. 예. 탁 트인 어떤 시원한 본인의 모든 것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넓은 아량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맛이 있는 것이 또 바다이지 않나.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산과 바다를 꼭 끼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산이 되든 바다가 되든 본인들한테 어떤 큰 에너지를 주는 그런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또 어떤 기사의 내용들이 있는지 좀 보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미국 뉴욕 증시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오늘도 10년물 장기 국채가 9개월 만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말하자면 돈을 직접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고 읽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그러는 여러 세계 최고봉들이 한마디씩을 했습니다. 자, 먼저 리틀 버핏이시라고요. 이렇게 워런 버핏하고는 투자 방법이 좀 틀리긴 하죠. 이 사람은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이기도 하고요.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헤지펀드 매니저이기도 합니다. 퍼싱 스퀘어 캐피털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파생상품, 그리고 파생상품으로 300억을 넣어서 3조를 벌어들이는,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오늘 얘기를 했나 좀 공감이 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늘상 아직도 계속 한결같이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산만하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월가의 유명 억만장자 투자자 빌 에크먼 인플레이션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에크먼은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위험 요소가 금리 인상이 아닌, 잘 들으셔야 돼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바로 물가, 인플레이션이다 라는 답을 우리에게 한번 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들이 서로 틀리지만 어찌됐든 리틀 버핏, 월가의 유명 억만장자 빌 에크먼은 금리 인상이 아닌 고공행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바로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크먼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 얘기죠. 이거 가지고 좀 죽겠는데 더 단행하면은 6%, 저는 6%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정말 갈까? 끔찍합니다. 빌 에크먼은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 차린다는 것이죠. 집, 자동차, 가스, 식자재 등 모든 제품 가격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의해 급등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빌 에크먼은요, 미 국채 30년물을 숏친다고 하네요. 5.5%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사람들의 기대와 월가의 기대, 뭐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 기대와 달리요, 여러분, 미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두 번째는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올해는 뭐 금리 인하도 없고요, 이제 금리를 더 올리죠. 즉 말하자면 양적 완화가 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내년, 혹시 내후년까지 지금의 5% 이상의 금리 유지를 하면서 끔찍하네요. 예. 내년이나 내후년 돼야 양적 완화가 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피치가 미 신용 등급 하락했는데 무디스나 스탠다드 푸어스마저 신용 등급을 조정하면 국채 금리가 발작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본, 중국. 네. 자, 네 번째,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아마도 나스닥, 다우존스 할 것 없이 기대 수익률은 5%,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면 결국 미국 성장주 기대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시점이 올 거고요. 돈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국채 금리가 무지무지 올라가게 되면 금리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이런 말씀, 이런 뜻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또 분석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유가가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식품료라든가 기름값 때문에 가스, 관리비 우리 내는 거 많지 않습니까? 기름 넣는 거. 미국 애들 굉장히 민감하죠. 자동차에 기름 넣는 거. 이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유가 통제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금융 세력이 선물 매도 때려도 공급 사이드에서 축소해 버리고 있다. 이거 좀 이렇게 되면 참 걱정이네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제계, 피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냉담한 모습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두 사람이 이렇게 몇 마디씩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미국의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국제신용평가사의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한 데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머스크는요, 트위터에서 개명한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 단기 국채는 쉬운 결정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고요. 에크먼은 X 계정에 장기 금리가 주식에 미치는 영향을 해제하기 위해 30년 만기 미국 국채의 숏 포지션을 취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은 뭐라고 인터뷰를 하셨을까요? 피치의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안심을 놓게 하는 인터뷰네요. 버크셔가 지난주 월요일 미 국채를 100억 달러, 1조 3천억 원어치 샀고요. 이번 주 월요일에도 같은 규모를 사들였다.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100억 달러어치 국채를 살 것이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미국 국채를 일본 외에는 사주고 있지 않죠. 그만큼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누가 사나 했더니 미국에서, 은행에서 사줘야 되는데 버핏이야말로 진짜 은행보다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니 워런 버핏 우리 회장님께서 미국 국채를 이렇게 많이 사주고 계시네요. 버핏은 세상의 사람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있고 이번 일이 바로 그렇다. 걱정 마라 미국, 이런 얘기고요. 달러화가 세계의 바로 기축통화이고 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자신만만합니다. 기축통화, 그게 미국이다. 그리고 달러, 그게 미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분의 유명하신 분,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도 한마디 하셨네요. 일부 국가의 신용 등급이 미국보다 높은 상황이 터무니없다. 피치의 신용 등급 강등을 혹평했습니다. 네, 워런 버핏, JP 모건 우리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 모두 두 분 다
미국을 너무 사랑하고요. 달러에 대한 힘, 기축통화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미국을 강등, 기분 나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요,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스탠다드 앤 푸어는 2011년 이후 최고 등급 바로 아래인 AA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 버럭 오바마 정부 당시에 부채 상한 인상 불발로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당시에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요 AA 플러스로 강등을 했었습니다. 미국이 AAA에서 신용등급을 상실하자 스탠다드 앤 푸어 500 주가 지수가 5%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빚기도 했었습니다. 한국도 오늘 금요일 어떤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일지, 달러는 어떻게 될런지 투자를 하신 분들은 또 마음을 졸이실 수도 있고요. 차익 실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바쁘실 것 같기도 합니다. 투자를 안 하고 편안하게 계신 분들은 또 현찰을 들고 어찌 해야 되나 또 플랜을 짜야 될 것 같고요. 점점 더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정말 싸움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주식 싸움, 달러 싸움, 경제 싸움.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에 공간을 가든 그림 하나 정도는 항상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는지, 아직까지 저는 그림을 보면서요, 마음을 크게 정화시킨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자연, 산과 바다,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만지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직은 좋아하고요. 그러나 또 그림이나 예술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안을 그것에 담기도 하고 스토리를 담기도 하더라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정말 빠르게 가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 하루하루 소중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하와이에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하와이 인사로 마할로.